예, 꿀 빠는 게. 그런데 춘천은 좀 다르죠. 예, 물론 춘천에서 내가 잘 살고 돈이 있으면 춘천 쪽에서 그냥 뭐 사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춘천만 돼도 서울로 오려고 하는, 서울이 원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예, 그게 좀 강하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춘천 지역의 아파트 값을 왜 이제 착각을 하시는 거냐면 분양 가격하고, 예? 그죠? 분양 가격하고 신규 아파트 값하고, 아니 기존 아파트 값하고 신규로 분양된 가격하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규 아파트 값은 어때요? 춘천이라고 해서 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사비라든지 기본 비용. 예,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7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예,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6시에 한다고 떠들었는데 뭐 결국은 뭐 매일 한낮에 한낮에 하고 있습니다. 음. 아, 요즘 좀 무리했더니 아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삐끗해서 아픈 거면은 뭐 물리치료를 받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피로 과로에 의한 허리통입니다.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보면 운동도 그렇지만은 안 하던 자세로 뭔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무리가 가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예, 뭐 만든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과 자세가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유, 이제 지금 원래 요 시간에 제가 항상 졸려가지고 예, 졸려서 겨우겨우 녹음을 했는데 지금은 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까지 한 1시간 정도 잤어요. 유튜브 들으면서. 예, 그런 거 있죠. 우리 저기 왜 약간 유튜브 소리가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꿈과 졸음과 뭐 이렇게 근데 그래서 졸음은 좀 가신 것 같은데 컨디션은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매번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죠. 아이 뭐 채팅창은 뭐 어차피 세 분밖에 안 계시니까. 자, 일단 좀 빠르게 갈게요. 왜 그러냐면 매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육체적인 노동이라서 또 그래야 또 하루하루 또 먹고 사는 거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아, 경매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이야기 몇 개 하려고 이제 좀 찾아놨었는데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가 얘가 왔는데 나 좋아하는 글쎄요. 뭐 그냥 뭐 그때 어차피 비트코인 선물 숏 잡았어요. 잘 돼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좀 그 아셔야 될 게 비트코인이 지금 뭐 미국 주식 시장에 뭐 어떤 식으로 상장이 됐다 뭐 인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비트코인을 인정한 게 아니죠.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회사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자꾸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한 뭔가 이렇게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지금 현재 고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장 분위기를 봐야죠. 지금 비트코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예요? 다 기회 봐서 팔려고 하는 거죠. 파는데 이제 갑자기 뭐 물건 내놓으면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떨어지고 자꾸 이제 분위기 업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축인 거지. 그거 외에 비트코인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이 뭔가요? 우리들한테 어떤 도박 심리? 뭐 이런 건 준 건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화폐나 뭐 컴퓨터 쪽에 발전에 기여를 했죠.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주가를 올려주면서 좀 더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허영심과 욕심 그리고 추상적인 걸 믿는 어떤 그런 그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에 유발 하랄인가요? 예, 쓴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예. 예, 거기에서 온 효과지 실질적으로 그 비트코인이 전체 그 유통될 수 있는 그들이 말하는 뭐 탈중앙화 왜 우리가 탈중앙화를 하겠어요?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예. 중앙화를 하지 않으면 더 공평해진다? 맞죠? 예. 이게 빈부의 격차하고 똑같죠. 자, 빈부의 격차가 없는 사회. 예.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도 인정되지 않는 사회. 가난해질 수도 없지만 부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진부해지고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예. 제가 지금 책을 쓴다고 하고는 있는데 잘 안 써져요. 잘 안 써지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제 수준에 보다도 좀 목표를 높게 잡았고 그리고 인제 여러 권을 예 동시에 인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내가 부동산에서 얼마 벌었다.' 뭐 이러면 아이 참 제가 이전에 낸 책 같은 경우도 뭐 부끄럽긴 한데 예 그렇게 뭐 쪽팔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그래도 다른 쓰레기들보다는 예 제 나이에 제 경험, 제 능력에 비해 나름대로 섰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리고 그 속에서 보면 저만의 주장하는 게 있죠. 제가 10년 전에 주장했었던 것들, 지금 나타나는 현상. 예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 문제. 예. 지금 이제 상속세 문제 가지고 지금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는데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오랫동안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인제 어 항상 저희 아들이 한 얘기 "아빠 제발 반발짝만 앞에 가라."고. 예. 혼자 그렇게 가면 뒷사람들이 하고 멀어진다고 안 보인다고. 자 경매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확신해요. 예. 비트코인은 점점 인기가 시들한 이유가 뭐냐면 어제 언급한 것처럼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도 내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1년 동안 2천만 원 올랐어. 아니거든.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5천만 원 투자했으면 5억을 쳐다본 거였거든요. 왜? 그전에 만 원이었던 게 5천만 원까지 왔잖아. 흥미가 안 생겨요, 흥미가. 이 사람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여자분들 바닷가에 가서 해루질 같은 거 하면 조개잡이 같은 거 예 이렇게 잡기 시작하면 물 들어오는 줄 모르고 조개 잡아요. 진짜 고추밭에서 고추 따기 시작하면 여자들은 잘 따요, 남자들보다. 그 작은 재미들. 예. 지속적이고 작은 재미들. 예 잔잔하게. 남자들은 좀 이렇게 한번 확 달아오르고 확 하는 그러니까 고래 잡으러 갈 준비는 해도 조개 캐러 가는 거는 남자들 싫어하죠. 힘들어하죠. 예. 다 우리 호르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꾸 여자분들이 비트코인에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쪼끔 여자분들하고 비슷한 성향 그러니까 쪼끔 더 이렇게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비트코인에 지금 인제 그런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끝물이에요, 끝물. 그래서 그 가격 자체가 예 그렇고 뭐 북한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며요. 예 북한 애들이. 자 오늘 경매 물건 지금 제목을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예 어그로 끌기 위한 제목으로 올려 놨습니다. 올려 놨는데 어 뭐 이건 뭐 그냥 딱 나와 있는 거죠. 예 딱 나와 있는 건데 그 매각이 300만 원짜리 물건인데 매각이 얼마예요? 9천만 원에 입찰을 했어요. 이거는 잘못 샀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에 뭐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몰라도 900만 원을 갖다 9천만 원에 썼다? 그거 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되게 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물건은 예 입찰이 안 됐어요. 입찰이 안 됐는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여기서 봐주는 게 뭐냐면 지금 낙찰자가 이정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채권자 중에 어, 청구자가 이병구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 2,500. 예, 그래서 임의경매고, 예, 강제경매고, 청구 금액이 1억 2,500. 그죠? 여기 1순위잖아요. 2억 2,500. 예, 2억 2,500. 근저당하고, 그죠? 예, 근저당하고 이거 같은 거 봤을 때는 뭐, 예, 그 후에도 들어와 있는데, 예. 채권자 이름을 이게 지금 그 거기에 경매장에 있는 분이 잘못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해요. 그죠? 이름이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채권자가 예,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한 입찰인 걸로 보여집니다. 예. 실수하기 조금 어려운 금액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예, 3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찰자가 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3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재경매 나와봤자 보증금이 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경매 지연 목적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입찰하는 어떤 그 상황도 체크를 할 겸, 그죠? 예, 뭐 이렇게 강하게 일단 지르는 거죠. 9천만 원이 아니라 9억을 써도 돼요. 9억을 썼다가 뭐 잔금 안 내면 되니까 잔금 안 내고 다시 경매 나오면 예.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뭐 입찰할 사람들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다시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너무 금액을 작게 써서 이제 앞에 보증금도 생각이 나니까 보증금 30만 원 날린 것도 생각이 나니까 뭐 이제 최저가로 입찰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놈이 이제 껴들어오면 이제 이 상황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방어하는 입장이나 경매를 하는 입장이나 내가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어떠한 요행수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물건이 좋든 나쁘든 뭐 내가 돈이 없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적정 가격,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이제 입찰을 하는 것이 이제 전략상 되게 중요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파트는 그냥 시간대에 비해요. 뭐예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빅데이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빅데이터 속에 내가 이제 솔직히 말해 뭐 뒷자리를 9,999원을 쓸 거냐, 뭐 77,000원을 쓸 거냐, 이런 거, 그런 정도지. 이제 지방 물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방 물건은 데이터가 충분하지가 않고요. 그 데이터 자체도 오류가 좀 많고요. 아, 수도권이야 뭐 데이터가 뭐 명확하니까. 자, 뭐 경매 방송이 뭐 그렇게 재미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경매 당사자여서 뭐 해당되는 물건에 직접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경매를 당하는 입장에서 뭐 돈을 조금 더 받고자 희망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그 물건을 다시 내가 좀 찾아오고 싶거나 이럴 때나 우리가 안달이 나는 거지. 사실은 뭐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경매할 일이 뭐 얼마나 있나요? 경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학원들 10년 전에는 참 많이들 떠들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내성이 생겼죠. 내성이 생겨서 그런 광고를 하거나 그런 학원생을 모집하려고 그래도 잘 사람들이 반응이 없죠. 음. 평균 매각가율은 86.85%, 뭐 그렇게 높거나 낮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입찰자가 지금 쭉 보니까 되게 보면 지금 이제 좀 25명 정도 선에 전후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몰리고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뭐 4명, 5명 뭐 이렇게 몰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보면 시장 자체가 뭐 뚜렷하게 어떤 특별할 게 없는 시장이에요. 요즘 하도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죠? 여기도 지금 대부업이죠. 아무튼 대부업이 지금 작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에서 보면 채권자 대부업들이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근저당에서 청구 금액이 7억 5,500인데 지금 근저당 금액을 보면 앞에 이제 캐피탈에서 대부업에서 넘어왔고,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도 얘네들이 계속 지금 돈을 내주죠.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아마 이게 이자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네들이 어차피 뭐 그죠? 근저당에다가 추가로 해서 이렇게 이자를 계속 6,700, 5,800 근저당으로 해서 이렇게 액수를 좀 늘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한 6개월 단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걸 보면, 그러면 여기까지 좀 진정한 채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7월, 6월 4억 2,500 글쎄요. 2억하고 2억하고 4억, 5억. 근데 이제 낙찰 가격이 놀랍게도 그 이전 가격을 넘어갔어요. 그죠? 차순위 가격은 7억 7,800, 이전 가격의 바로 밑에까지 들어왔습니다. 80%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낙찰되신 분은 84%. 그러니까 최저가에 이제 한 5% 정도 더 얹었는데 뭐 그만큼 집이 좋은가요? 예. 사용 승인을 봅시다. 95년 7월 8일, 95년도의 기점으로 봤을 때는, 평수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평당 2,000원이니까 강서구 양천로인데. 그래서 위치가, 제가 좀 지도를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는 컴퓨터가 없었으면 부동산 못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명 이름을 잘 기억 못 해요. 잘 못 하는데. 그나마 이제 염창자도 이쪽이죠. 한참 밑에죠. 양화대교 밑에 쪽으로. 이건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분양되는 시장 가격들이 있으니까 평당 2천이 비싸냐, 싸냐, 뭐 이런 게 본 것 같아요. 2천이 넘은 가격이죠. 거의 이제 3천, 평당 3천 가격인데, 우리 아파트 평수를 이야기했을 때. 재개발은 사실은 95년도에 건축된, 염창도에 건축된 아파트면 이 지역이면 특히 불가능이죠. 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 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조금, 글쎄요,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 들어갔다. 이쪽 동네에 수요가 그렇게 없나? 이쪽은 지금 수요가 계속 지금 쏟아지는 쪽인데 조금 빠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해보고요. 청구 금액이 7억 5,500. 다 지금 얘네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7억 5,500이었잖아요. 청구 금액이. 얘네들이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이런 대부업에서 들어오는 물건 중에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낙찰을 받게 적용을 하고, 어차피 자기네들 채권하고 또 상계를 부분적으로 해주면 되니까 자기네들이 대출 알선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머지 잔금 부족한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낙찰가를 좀 높게 잡아야 됩니다. 낙찰가가 낮으면 낙찰가 기준으로 우리가 대출 금액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낙찰가가 일정 금액 이상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제2금융권이나 상금융권에 이렇게 대출을 돌리는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DSR이 적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닌데 뭐 그동안 낙찰된 가격이나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겠는데, 글쎄요. 제가 지금 전세 시세로 봤을 때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전세 시대로 하고 지금 건물에 대한 뭐 최고가가 10억도 찍었네요. 10억도. 7억 5천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적정선은 지금 현재 최고 낙찰 받으신 분은 조금 오버를 하신 것 같고, 이 밑으로 쓰신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후에는 지금 같은 내리막장이잖아요, 그죠? 예, 추후에는 요 정도 선에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유, 80% 정도 선에서. 아우, 제가 지금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코가 막히면서 아, 나 참. 봄은 봄이에요. 이게 지금 밤꽃 질 때까지 이러는데 아카시아 꽃 피고 질 때까지 하여튼 봄이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좋아합니다. 아주 추운 날을 좋아하는 입장이고요. 어, 뭐 또 볼까요? 어제 댓글에 우리 이제 뭐 지주클럽 회원분이신데 지주클럽 예. 아, 그죠. 월 회원 가입하고 뭐 상관없이 저희 이제 기존에 지주클럽이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뭐 지금 뭐 힘들긴 하지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춘천 지역의 아파트 값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몰라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맞는 말이고요. 제가 이제 뭐 전국의 아파트 값을 다 중개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왜 이제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지역은 지금 어디예요? 대구죠. 예, 대구 지역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죠. 왜 그렇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올랐다고 그렇게 떠들던 곳이 대구잖아요. 예, 그죠? 올랐다고 떠들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춘천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한 지가 언제예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죠? 예. 그리고 이제 춘천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이 서울하고 가깝기도 하고, 뭐, 강원도의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다 보니까 또 괜찮죠? 예, 춘천 정도면. 근데 이게 대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대구는 독창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죠. 대구의 부자가 강남 가서 살래 그러면 안 가요. 대구의 부자가 부산 가서 살래 그래도 안 가요. 왜? 아니, 그 동네에서 자기가 대장 모으는 게 좋지. 우리 지금 홍준표 시장님처럼 괜찮거든요. 예, 그냥 거기서 꿀 빠는 게. 그런데 춘천은 좀 다르죠. 예, 물론 춘천에서 내가 잘 살고 돈이 있으면 춘천 쪽에서 그냥 뭐 사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춘천만 돼도 서울로 오려고 하는 서울이 원체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게 좀 강하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춘천 지역의 아파트 값을 왜 이제 착각을 하시는 거냐면 분양 가격하고 예? 그죠? 분양 가격하고 신규 아파트 값하고 아니 기존 아파트 값하고 신규로 분양된 가격하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규 아파트 값은 어때요? 춘천이라고 해서 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사비라든지 기본 그 비용이 다 똑같죠. 잠깐만요. 가만 있어 보자. 소재지 춘천. 네. 한번 볼까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자료 없이 또 떠들다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네. 어, 30%씩 떨어뜨리고 있죠. 예, 1억 6,300이었는데 1억 1,400이 나왔습니다. 좀 소형 아파트인 것 같은데. 예, 25평. 예. 뭐 이번에 좀 입찰자가 있으려나요? 이 정도면 입찰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3억 4천. 그래서 이게 몇 년씩이지? 어, 언제요? 현황. 아, 단지 정보. 98년.
지금 이 아파트로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6,300에 1억 1,400에 지금 입찰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입찰자가 얼마나 있을지 일단 관심 물건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동안에 근데 자, 별이 5개. 그냥 일단 찍어 놨습니다. 제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한번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억 4천에 1억. 이것도 뭐 면적이 좀 큰 거 보니까 1억 4천에 1억이면은 뭐 위치를 떠나서 95년. 이게 무난한 가격이에요. 이게 바닥 가격이죠, 지금. 바닥 가격입니다, 지금. 2000년도 이전 물건들은 바닥 가격인 것 같고, 이거는 2007년도 물건이니까 3억 3천 33평. 이것도 뭐 거의 바닥 가격인데. 경매 시장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없죠. 가격도 뭐 거의 뭐 바닥 시세인데 왜 안 떨어진다고 하시지? 경매로 사세요. 2007년 3억 6천 2억 9천 3백. 자, 낙찰된 걸 한번 볼까요? 가만히 있어봐. 뭐 다른 거 질문 있으세요? 예전에 그 우리 개그 프로그램에 있었죠. 궁금하면 500원 맞나요? 제가 그런 뭐 이렇게 개그 중에 아이씨 어디 갔어? 미치겠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왜 강원이 눈에 안 들어가지고. 아이 참네. 춘천시. 낙찰된 물건을 한번 봅시다. 매각 정보하고. 제가 안 들려야지. 자, 최근에 된 거 봅시다. 89%, 97%, 94%, 72%. 지금 요거 빼고 지금 이제 우리가 72% 많이 떨어진 거 한번 볼까요? 왜 많이 떨어졌나? 그죠? 사용 승인이 92년도. 입찰자도 없었어요. 1억 7천에 1억 9천 3백. 건축 면적도 좀 작죠. 아파트가 좀 단지가 좀 작네요. 규모가 작고 작은 것 같지도 않은데 401, 402. 이게 지금 연결된 거죠. 이게 거의 뭐 임대주택 비슷하게 72%, 78%, 90% 추공 아파트인데 90%짜리 한번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97%짜리 한번 봅시다. 2024년 2월 26일이면 얼마 안 됐네요. 19명이나 입찰을 했고 야, 뒤에 갈 때 구자들 많이 쓰셔. 9999999. 구자 좀 쓰지 마세요. 쓰고 싶어도 우리 저기 뭐야 10,000원 단위까지 가세요. 10,000원 단위까지. 1,000원짜리까지 가는 경우는 나중에 계산하실 때 이거 계속 반올림 반내림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미련 남으시면 10,000원짜리까지만 가세요. 이렇게 좀 날리세요. 여기서 6자로 올리던지 털어버리던지.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경매 자꾸 쳐다보면 이렇게 돼요. 사용 승인이 2019년 10월 30일이죠. 97.4%죠. 감정가 대비 97.4%. 아주 극히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2019년도니까 사용 승인이. 그리고 이게 우리가 3년이 지나면 언제 2022년이잖아요. 그죠? 2022년이니까 아마 감정평가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거의 아파트들이 일단 3년이 넘어서면서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뭐 몇 년을 보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세금 문제가 있어요. 네, 세금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임대차를 놔도 물론 뭐 전세 2년 놨다가 다시 뭐 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물건이 분양이 되면 3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뭐 경매가 나오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아예 처음부터 나오는 경우는 분양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물건들이고 분양이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3년 정도 이후부터 인제 뭐 경매라든지 거래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2022년도 2023년도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들 뭐 이렇게 막 많이들 떠들었죠. 예. 떠들었는데 지금 춘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쭉 봤을 때는 감정가 자체도 크게 거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비싸다라는 기준이 자꾸 옛날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사과도 10,000원 한다고 하는데 뭐 예 물가로 보시면 예 건물 면적이 74m 제곱이잖아요. 25평. 그러면 아무리 진짜 뭐 봉사 정신으로 우리가 건축을 한다라고 해도 그죠?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 뭐 "평당 얼마에 짓는다더라." 뭐 이딴 얘기하는데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머리 쥐와요. 특히 인제 우리 그 아주머님들이라고 단정하기 좀 그렇지만 예 하여튼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략하고 내가 편한 얘기만 잘라서 듣죠. 예. 아니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왜 이번을 요번에도 뭐 윤석열을 나는 지지한다. 그래도 대통령 돼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저를 싫어하더라도 저한테 꼭 상담을 받으세요. 예. 교회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 예. 그리고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예. 경매할 때는 경매할 때만큼은 저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예. 아니 개인적으로 뭐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 맞거나 뭐 코드가 안 맞고 뭐 예? 그건 상관없죠. 의사가 환자를 보고 진료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지금 부동산님이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마다 어떠한 것을 사고하는 그 방식이 좀 다르죠, 각자. 문제를 푸는 방식이. 예. 흑백 TV에다가 아무리 고화질의 지금 뭐 우리가 그 4K 예 4K라는 그 예 화질을 갖다가 영상을 주면 뭐 할 거예요. 화면이 흑백인데 안 나오죠. 예 원하는 컬러가 안 나오죠. 예 빨간색, 파란색 구분 안 되죠. 어 뭐 사람 위에 사람 밑에 없죠.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모든 생명체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가 되게 합리적으로 우리 생물체는 진화한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야생 상태에서 닭이나 개보다 더 잘 생존할 수 있어요, 혼자서? 아무리 머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어렵죠?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119 전화번호 찾고 있고 휴대폰 찾고 있고 내가 어떻게 연락해서 살아남을까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만 돌리고 있죠. 그런데 동물들은 오감이 발달되어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 내 의 온몸 기관들이 발달되어 있죠. 그건 사람의 사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어머님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버님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일단 제가 젊으니까 더 낫죠. 예.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는 저는 도저히 못 하겠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그걸 하세요. 하십니다. 음. 각자 그 우리가 어떤 걸 오랫동안 그 익히고 반복하다 보면 특정한 거는 내가 잘할 수 있게 내
뇌의 어떤 시스템이 글로 발달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것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발달 과정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값에 특히 부동산을 살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부동산에 관련된 굉장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온라인에 찾으면 다 나와요. 시간 주면 다 나와. 그걸 뭐 많이 외웠다라고 해서 저 좋은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죠? 내가 자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뒤에. 9999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비슷해. 우리 지금 계속 보잖아요, 화면에. 7777, 9999 다 이렇게 쓰신다고. 예? 평생 경매장에 몇 번 가보겠어요. 예? 그리고 자주 갔던 저도 가면 뛰는데, 불안한데, 사람이.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을 우리가 풀고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는 게 좋은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막 그래프 그렸었고 뭐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걸로 설득이 안 돼. 예? 뭐 지는 뭐 무슨 뭐 굉장한 데이터가 있어서 뭐 정확한 가격을 맞출 것 같다? 이 유튜브니까 족 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런 거 안 맞아요. 예? 우리가 직관이라고 그러죠. 예, 직관. 예, 직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찍는 게 직관이에요?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본능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는 본능적인 것 같지만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왜 반사적으로 나와요? 예? 우리 몸에 몇 조나 되는 세포들이 어? 다 작동을 한 거라고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 예, 말이 좀 이상하게 갔는데 이게 제가 지금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책에 정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 춘천 지역의 아파트 값은 아쉽게도 더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금액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엔겔지스에 가까운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예, 그런 물건이 있으면 그냥 그건 개별적인 상황이니까 누군가가 급하게 내놓고 내가 그 집을 사고자 원할 때 이게 운이 좀 우리가 아다리라고 하죠. 예, 아다리가 맞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전체적인 가격은 크게 뭐 새 집은 새 집이라 좀 비싼 거고 헌 집은 헌 집이라 조금 싼 거고 그 중에서 왜 헌 집인데 이렇게 비싸 이러는 거는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비싼 게 아니죠. 자, 요거 하나 봅시다. 우리 8,400만 원이에요. 30명이나 입찰을 했네요. 뭐 서울에서까지 왔어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왔겠죠. 복도형인 것 같고 건물은 좀 작죠. 20평이고 8,400. 이걸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15평인데. 이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갖다가 춘천시가 땅값을 공짜로 주어서 자, 이런 임대형 아파트를 진다고 합시다. 얼마에 분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5천입니다. 평당 1,000만 원 이하에 분양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예. 아니 뭐 우리 동네에는 그런 데 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대도시는 그죠? 대도시하고 우리 이제 시골에 지을 때하고 뭐가 틀려요? 기반 시설이 다릅니다. 기부 체납해야 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도로 확보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른 거죠. 우리 빌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싸죠. 원래 자재도 싸게 져요. 자재도 싸게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 기준상 허가상 허가상 뭐예요? 뭐 빌라 몇 채 짓는데 뭐 무슨 상하수도 끌어와야 되고 뭐 도로 몇 메다 확보해야 되고 학교 부지 주변에 제공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땅에 건물만 져가지고 임대만 하면 돼요. 빌라는. 그러니까
부담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정 세대 이상 들어오게 되면 교통 영향 평가, 그러니까 교통량의 그 발생될 수 있는 교통량, 또 우리 학교 부지 같은 거 기부 체납해야 되고, 도로 확보해야 되고, 상하수도도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상하수도에 그냥 파이프만 연결하면 거기다가 어떤 그 오수를 갖다가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규모가 큰 아파트가 들어오면 전기, 물, 상하수도, 도로, 그리고 주변의 민원, 이런 것을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 기준 이상을 맞춰야 돼요. 옵션 자체가.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 한 송이를 아유 이거 맛있어 보이네요 하고 한 송이 빼먹었다고 해서 형사고발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죠? 한 송이 빼먹었다고 해서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한 송이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근데 따먹으면 이제 주인이 좀 저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포도 한 송이 정도 아니 먹고 싶으면 좀 맛이나 보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마치 막 초등학생 한 500명 데려가서 야 맛보는 건 공짜란다 라고 해서 애들한테 다 맛보게 하면은 그것은 업무방해고 배상 책임이 있겠죠? 그 규모에 따라서. 그죠? 빌라고 아파트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종합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역의 땅값이나 집값이 올라가고 그 부동산 가격 자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아파트예요. 그거는 아파트라는 하드웨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어떤 그 지역의 주민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동네 이장이 바뀐다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면. 단적인 예로 우리 유선 방송 들어올 때 예전에는 유선 방송에 특히 춘천 같은 경우 제가 알아요. 제가 유선 방송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유선 방송에서 아파트 하나 들어오면 와씨 여기 200세대 야 5천 원씩만 내면 200세대 얼마야? 달달이 나한테 100만 원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KT에서, 그죠? 뭐 LG U 플러스에서 얘네들이 특히 KT에서 그 케이블 TV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서로 경쟁이 장난 아니죠. 그러고 막 그 가격 할인 시켜주잖아요. 가격 할인, 단체 가격 할인. 예. 그만큼 이제 시장 규모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근데 빌라는 그게 돼요? 안 되지? 예. 하여튼 뭐 예, 우리 이제 그 어제 물어보신 분은 예. 아, 이제 열렸습니다. 아이고. 마이크 코드를 뺐네. 아이, 참. 그래서 춘천 지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아파트 가격이 이제 신규 분양은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예, 신상이잖아요, 신상. 그러니까 제품이 자체가 달라요, 다르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거 감안했을 때, 크게 그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죠? 자,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비트코인을 선물을 숏을 치셨다니,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선물 숏이 가능한가 보죠? 주식 마냥?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저는 주식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를 제가 원하는 제대로 된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제 꿈이 있다 보니까 뭐 상법이라든지 주식 관련해서 이제 뭐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알아도 보고 구성도 하고 있지만 저는 주시장 자체를 특히 우리나라 주시장 자체를 전혀 일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리딩방 애들 보면 참 대단해요. 얘네들 보면. 아무튼 오늘 저기 뭐, 의뢰하신 분이 있어서 춘천 지역 아파트를 좀 살펴봤는데, 지금 뭐 쭉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연도별로, 그죠? 예, 연도별로 보세요. 연도별로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제 91% 들어갔는데, 요게 2008년이죠. 2008년에 3억 2,400, 4억 6,300, 건물 면적 44. 예. 비싼 거 아니에요. 예. 90%면 낙찰 잘한 겁니다. 평당 1,000만 원이면 잘한 거예요. 신상,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금 한 20년 안 된 것 같은데 평당 1,000만 원이면 잘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 밑으로 못 진다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평당 1,000만 원 밑으로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소리 중에 하나가 수요하고 공급 중에서 수요가 딸리면, 수요가 없어지면 공급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질이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죠. 그 시기성이 있는, 그때 안 팔면 안 되는 막 이런 물건들은 떨어지죠. 어떻게 해요? 농산물 같은 거 심하고, 우리 이제 뭐 석유, 그죠? 오펙에서 석유 생산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심하죠. 그렇지만 주택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안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지금 건설회사들 공급 안 한다 하잖아요. 건설회사들이 가격을 낮춘대요? 건설회사들 중에 가격 낮춘다고 하는 놈 누가 있어?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춘다고? 진보 진영에서 그딴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막 정의의 투사인 거 마냥, 민주 투사인 거 마냥. 그냥 관종들이죠, 뭐, 관종들. 다 뭐 데모했으면 다 민주 투사인가? 그거 뭐 민주 투사했다가도 뭐 바뀌기도 하는 거니까, 속물로. 우리 근데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되는 거고. 왜? 공급하기 위한 최저 비용이 있잖아요. 법규가 점점 강화되고, 기술이 점점 좋아지지만 법규도 강화되고, 인건비도 점점 올라가고.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 또 재료비 올라가고, 그리고 좋은 위치 찾기 힘들죠. 아파트 땅값의 비중이 왜 커져요? 예전에는 아파트를 짓는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논밭에 아파트를 졌어요. 거기가 이제 도시가 됐던 거지. 그런데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 논밭에 짓지는 않잖아요. 도심 한가운데서 땅을 사서 짓잖아요. 기존에 땅이 없는데 땅을 비집고 들어가서 지려고 하니 당연히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투기 세력이 어떻고 어쩌고. 투기하면 안 돼요? 아니, 투기하면 안 되냐고. 맞는 거죠. 부동산 투기를 해야지 돈을 벌지. 부동산을 자선 사업을 해요? 그 많은 세금을 내가면서. 저처럼 세금 한 1년에 5천만 원씩 내봐요. 욕 나오지. 내가 쓰는 부동산도 아닌데. 지들이. 자, 우리는 그런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것에 휘말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불법을 하지 않고,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인 걸로 봐야죠.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구가 덥대요. 지구를 포호해 주세요. 얘라, 네가 숨 쉬는 게 지구를 덥게 한다. 예? 소위 말해 애들 같은 소리는 안 해야죠. 우리가 뭐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부동산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제가 아까 뭘 하나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단 경매 이야기는 뭐 다른 주문 없으시죠? 아무튼 춘천 지역은 대체적으로 아파트 값이 뭐 그렇게 크게 이 가격이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현재 되는 가격이 여기도 9999999 여기 그러니까 이전 가격보다는 적게 쓰고 싶었었던 거야. 여기까지만 쓰시라고. 10,000원까지 써요. 10,000원까지. 10,000원까지.
예, 10,000원 이하는 쓰지 마, 좀. 예? 9,000원까지. 예. 에이, 그렇다. 9,000원까지만. 이거 10원짜리까지 계산해야 된다고, 나중에요. 예, 참. 예. 자, 오늘의 경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예. 질문 혹시 있으시면, 예, 하시고요. 예,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